완벽주의자가 오히려 더 많이 포기합니다. 이 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완벽주의자라면 더 끈질기게, 더 철저하게,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를 뇌과학으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운동이든 공부든 사이드 프로젝트든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이야.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막상 앉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인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는 타이밍인지, 좀 더 준비하고 나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민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지? 이것도 못하면 나는 뭐야?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자책, 아마 한 번쯤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결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완벽을 위협 신호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와 벗어나는 방법을 전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뇌 안에는 위협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반응하는 건 맹수나 위험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실패 가능성도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창피당할 가능성도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완벽주의자의 뇌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생각 자체가 경보 신호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몸이 반응해요. 근육이 긴장하고 집중이 흩어지고 생각이 막힙니다. 시작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뇌가 지금 이 행동을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완벽주의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학습된 겁니다. 뇌는 과거 경험으로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어린 시절 실수를 했을 때 비난받았거나 충분히 잘해도 칭찬보다 더 잘하면 되잖아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거나 완벽하게 해냈을 때만 주변이 기뻐했거나 그 경험들이 쌓이면 뇌가 학습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의 문제입니다. 2022년에 캐나다 요크대학교 연구팀이 완벽주의와 실행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과 직장인 600명. 결과가 명확했어요. 완벽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 과제 완료율이 낮았습니다. 미루는 시간은 더 길었고요. 완벽주의자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완벽주의자가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계획합니다. 그런데도 완료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시작 기준이 너무 높아서. 뇌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을 위협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시작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성공은 더 빨리 잊어요. 뇌 기억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완벽주의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경험의 기억 강도가 더 강하고 긍정적 경험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희미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성공해도 뇌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패만 점점 선명하게 남아요. 그 기억이 다시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내가 해봤자 어차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 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자가 오히려 더 많이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완벽주의자의 뇌에서는 전전두 피질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전전두 피질은 계획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영역이 풀 가동 상태예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실수가 날 경우 어떻게 수습할 건지, 지금이 정말 적절한 타이밍인지. 이 분석이 멈추질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전전두 피질은 에너지 소비가 아주 많습니다. 분석하는 동안 이미 지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결국 뭔가를 시작하면요. 전전두 피질이 이미 지쳐 있으니까 판단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결과물의 질이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생겨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 전 고민이 시작 후 성과를 갉아먹는 거예요. 완벽주의자한테 기준을 낮춰라고 하면 공감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높은 기준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시작 기준과 완성 기준이 같다는 겁니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뇌한테 먼저 이 신호를 줘야 합니다. 지금 이건 완성품이 아니야, 실험이야.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70점짜리로 시작한다. 딱 이 문장만. 뇌는 언어 라벨에 반응합니다. 70점짜리라는 라벨이 편도체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걸요. 그 순간 시작에 걸린 경보가 조금 내려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70점이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이 과제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도록 하는 겁니다. 완성품 영역이 아니라 실험 영역으로요. 편도체는 실험의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건 판단받는 상황이지 실험 자체가 아니거든요. 완벽주의자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완벽주의를 자극합니다. 계획도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다릅니다. 계획 없이 2분만 시작합니다. 여러분, 뇌는 시작한 행동을 완료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이가르니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끝내지 못한 일을 끝낸 일보다 훨씬 더 오래 머릿속에 남기는 성질이에요. 1927년에 소비에트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니크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식당 웨이터들을 관찰했더니 계산이 끝나지 않은 주문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산이 끝난 주문은 빠르게 잊어버렸어요. 미완성 상태가 뇌한테 자동으로 이거 마저 끝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2분 동안 시작하면 뇌가 이 과제를 미완성 상태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마저 완료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전전두피질이 과부하 상태에서 분석하던 모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과제를 이어가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시작하기 전의 뇌와 시작한 뒤의 뇌는 완전히 다른 모드입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일단 2분이 훨씬 효과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완벽주의자의 뇌는 실수를 감정으로 저장합니다. 창피함, 무력감, 자책. 이 감정이 붙어 있으면 기억이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편도체가 개입하면 기억이 2배로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짧게 기록하세요. 오늘 뭘 시도했고 어디서 막혔는지 딱 2줄입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기록은 전전도피질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분석하고 서술하는 행위예요. 감정이 개입해서 기억을 물들이기 전에 사실 데이터로 먼저 저장하는 겁니다. 아직 감정이 붙기 전에 뇌가 이걸 사실 정보로 처리합니다. 편도체가 뒤늦게 개입하려고 해도 이미 전전도피질이 이 사건을 분류해버린 뒤에요. 한 달 뒤에 그 기록을 보면요. 실수가 패턴으로 보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계속 막히는 게 보여요. 그게 개선 포인트가 됩니다. 감정으로 저장된 실수는 자책 연료가 됩니다. 데이터로 저장된 실수는 개선 정보가 됩니다. 같은 실수인데 저장 방식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4년 동안 책을 쓰려고 했어요. 쓴 원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6번 시작했고 6번 전부 지웠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이유로요.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운 원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고. 본인도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한 순간 감정 기억이 올라왔고 내용 자체는 제대로 저장이 안 된 겁니다. 편도체가 내용 처리보다 감정 처리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용 기억이 남기 어렵습니다.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70점짜리 시작, 2분 시작, 막힌 지점 기록. 3개월 뒤에 원고가 생겼습니다. 완벽한 원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존재하는 원고였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원고. 이분이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주의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완벽해야만 내가 가치 있다는 믿음이 뇌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은 자신의 가치를 위협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키려는 반응입니다. 이걸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걸 완료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이 쌓여야 뇌가 학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 완성했는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 70점짜리 시작.
2분 시작, 데이터 기록. 이 세 가지가 그 경험을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완벽주의자가 오히려 더 많이 포기하는 이유. 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위협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시작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전두피질이 과부하 상태에서 분속하다 지쳐버립니다. 실수는 감정으로 저장돼서 더 강하게 각인되고 성공은 빠르게 잊혀요. 바꾸는 세 가지. 첫째, 시작 기준을 분리하세요. 오늘은 70점짜리라는 라벨로 뇌의 분류 체계를 바꿉니다. 완성품이 아닌 실험으로요. 둘째, 계획이 아닌 2분 시작. 미완성 과제가 되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마저 완료하려 합니다. 셋째, 실수를 기록하세요. 감정이 아닌 사실 데이터로 저장하면 자책이 아닌 개선 정보가 됩니다. 오늘부터 3일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날, 지금 가장 오래 미루고 있는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종이에 이렇게 쓰세요. 이것의 70점짜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오늘 딱 2분만 시작하세요. 계획 세우지 말고 바로 시작입니다. 둘째 날, 어제 2분 시작한 것을 이어서 2분 더 하세요.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2줄로 적어두세요. 뭘 시도했고 어디서 막혔는지만요. 셋째 날,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물어보세요. 막힌 이유가 완벽주의 경보 때문인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전두피질이 편도체보다 먼저 개입합니다. 그게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3일 뒤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결과물이 하나 생깁니다. 그 결과물이 여러분의 뇌한테 새로운 증거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것의 증거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학습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학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70점짜리로 2분만 시작해보세요.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다 계속 미루고 있는 분께 한 번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오래 미루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의 고백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허락이 됩니다.